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전 대표에 관계되는 얘기하고요. 소주에다가 그동안은 그 쓴맛을 줄이려고 설탕을 좀 탔잖아요. 단맛을 내려고. 소주를 빼고 이제 소금을 넣는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마약이 든 가방을 찾으러 지구대에 가서 붙들린 마약 사범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일 날 밤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특별한 그런 건 없고 비행기표를 곧 구했으니까 곧 들어가겠다. 한국에 들어가서 당당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응하겠다. 그리고 탈당을 하겠다. 그리고 상임 고문직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검찰에 이제 밝히면 되겠지만요.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자기 측근들 윤관석이나 이성만 의원, 부평 남동구에 있는 의원들과 같이 전당대회 때 돈을 9,400만 원을 풀었다. 아마 송영길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선거 전당대회하고 무슨 선거일 적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슨 식대라든지 커피값을 이렇게 지급한 거는 관례가 아니냐, 어느 당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투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그렇고 억울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했다면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일단 결과가 문제잖아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요. 이재명 그 지금 현 대표하고는 어떠한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주류의 쪽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홍영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선거 때 이재명 대표의 원래 계열이 아니었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원했다. 또 선거 때도 그쪽에 전담했다. 그 다음에 계양 을지역, 계양은 제가 태어난 지역인데요. 계양 을지역에 5선이나 한 텃밭인데 그 지역을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송영길 전 대표가 파파 노인네도 아닌데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혹도 가지고 있고 저도
조금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튼지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곧 귀국을 해서 검찰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상임 고문직도 사퇴하겠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지 않느냐. 당당히 검찰에 조사받겠다. 그리고 검찰 조사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래도 이재명이나 뭐 노웅래나 이런 국회의원들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그 문제도 빨리 정리가 돼서 정치권이 좀 안정이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들어와서 조사받고 뭐 이렇게 할 적에 또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실 거고 저도 필요하면 또 다시 방송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주의 문제. 소주 여러분들 소주가 서민이 가장 많이 마시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소주 마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1년에 인구 정도의 이상의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많이 팔리죠. 근데 그동안에는 그 소주의 그 쓴맛 이런 맛을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넣었습니다. 그 약간 단맛을 좀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소주를 그 입맛에 맞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설탕이 들어가는 것이 뭐 여러분들 당뇨병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상당히 인체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탕을 좀 제하고 빼고 거기에 소금의 그런 성분을 더 첨가해서 더 맛을 낸다. 소주 제조 회사가 여럿이 있는데 어떤 회사는 0.5도를 내려서 16도 정도로 한다. 그렇게 해놨더니 2030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더 많이 팔렸다. 많이 그 매출이 올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는 그렇게 소금을 넣었다는 걸 마셔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한번 맛을 봐야겠습니다. 어떤 맛인가 옛날에 마시던 거하고 좀 달라졌는가 어쩌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그 맛을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의 영정지구대 거기에 가방이 이제 누가 가방을 갖다가 그 지구대에다가 이제 가방을 주워서 갖다 주니까 경찰서에서 경찰이 그 가방 안에 보니까 대마에 그 담배같이 돌돌 말려 있는 대마가 좀 들어있고 핸드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분의 이제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대마가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표시를 안 하고 가방이 있는데 가방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 60대가 된 그분이 가방을 찾으라 지구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검사를 했더니 소변 검사를 이렇게 하고 했더니 대마를 핀 그런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찰에서는 불구속 입건을 해서 이제
조치가 후에 조치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대마와의 전쟁도 발표하고 또 대마를 지금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체포를 하라고 조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도 아주 중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마약 사범들이 아주 대폭 정도로 늘었답니다. 몇 수천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약은 근절시켜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약이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 자기가 그거를 흡연을 하려고 그 가방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팔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마약 이 종류의 사범들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소탕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소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마약 사범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젊은이들이라든지 마약 사범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본인들에게도 건강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약 가방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마약 가방을 그것도 왜 어떻게 분실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덜미를 잡혔다 하는 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마약 사범이 경남, 부산 근방에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인천도 이 배가 많이 외국 배가 많이 들어오고 또 공해상까지 가게 되면 배가 가게 되면 어떤 배를 만나는지 모르거든요. 이북 배를 만나는지 중국 배를 만나는지 이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천도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가 아니겠느냐. 물론 공항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든지 정부에서는 수사관들을 아주 대폭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 마약이 근절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찬 하루가 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